CPU에서 나가는 거, 그거만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RX하고 TX.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특정한 인터페이스에서 왔다 갔다 한 트래픽을 잠시 잡아서 버퍼링 해놓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 절대 CPU 죽이지 않으니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캡처링 해놓으면 show netdr captured packet 보면 이렇게 덤프 incoming 인밴드 패킷 해갖고, 인밴드가 뭐였어? 인밴드 우리 계속 나잖아. IBC 인밴드, CPU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여줘요. 맥 어드레스도 보여줘요. S3 프로토콜도 보여줘요. TTL1이다 그러면 여기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근데 얘는 버퍼에 한계가 있어. 그래갖고 얼마 잡지를 못해. 그 다음에 사람이 손이 늦잖아요. CPU는 이미 100% 쳐다가 쫙 내려가봤는데 그때 네트R 돌리고 있으면 뭐 하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냐면 결국은 우리가 CPU 스판을 해가지고 모니터링 한참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스판이라는 게 우리가 원래 뭐죠 여러분? 스위치 포트 아날라이저라는 뜻인가 이게? 그죠? 애널라이저, 포트 모니터링이라고도 부르죠. 스판 포트니. 대부분 여러분 특정한 어떤 물리적인 포트만 아마 모니터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CPU도 RP CPU나 SP CPU도 뭐예요? 이더넷 포트가 있어가지고 샤시의 백프레임의 버스에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연결되기 전에 칩이 하나 더 있어. 컨트롤러 칩이 여기 피나클 에이직이라는 슈퍼바이즈 엔진의 피나클 에이징이라고 하는 이더넷 스위칭 칩이 있어요. 그리고 이더넷 스위칭 칩 누가 많이 만드나요? 뭐 브로드컴인가? 인텔 이런 데서 이더넷 스위칭 칩 많이 만들잖아요. 이더넷 스위칭 칩이라는 게 바로 뭐야? 어드레스를 러닝하고 필터링하고 에이징하고 메거 스텝을 만들어주고 이런 거, 기능 수행하는 거. 이더넷 스위칭 칩, 듀플렉스 내고하고 스피드 내고하고 이런 스위칭 칩이 있어. 그 칩이 하나 내장이 됐어. 그래서 여기 보면 16기가로 데이터 버스에 D버스에 연결이 되고, 여기 포트가 1-1, 1-2, 그 다음에 이게 누구야? 1-3, 1-4가 있는데 1-4는 RP CPU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1-3은 SP CPU가 연결이 된다고요. 근데 주의사항에서 주의사항, 기준이 CPU 자체나 RP CPU 자체나 SP CPU 자체가 아니라 에이직을 기준으로 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보세요. SP CPU를 기반으로 하면, 그러니까 SP CPU를 기준으로 하면 SP CPU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들어오는 거는 RX가 되겠죠. 나가는 거는 TX가 되잖아. 그게 아니라고. 스위치를 기본으로 해. 그러니까 잘 드세요. SP나 RP도 그냥 뭐야, 얘가 컴퓨터야. 그러니까 이더넷 스위치에 물려있는 컴퓨터라고. 항상 우리가 스파는 뭘 기준으로 해요? 이 스위치가 이더넷 포트로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를 기준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볼 때 계속 좀 이상하게 막 생각해서 커맨드가 좀 이게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답니다. 일단 모니터 세션 1번 해갖고 소스 인터페이스를 지정하는데 어드미니스트레이트 셧다운 된 거, 그러니까 포트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거 있죠. 임의의 포트 있잖아. 그 임의의 포트를 소스 인터페이스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세션 1 데스티네이션 인터페이스 해갖고 요거는 뭐예요?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와이어샤크가 연결되어 있는 쪽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충 알겠네. 리모트 로그인 스위치네. 그래서 리모트 로그인 스위치에 들어갔고 테스터 모니터 애드
1번, 여기 1번이 위에 있는 모니터 세션 1번하고 일치해야 되거든요. RP 인밴드를 TX. 그러니까 이게 지금 RP로 들어오는 걸 받고 싶을 때 스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RP로 보내주는 게 TX야. 그러니까 RX가 아니라고. 이거 맨날 헷갈려서 설명을 길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이 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RP CPU로 펀트 되는 거는 뭐여야 돼요? TX다, RX가 아니고. 여기서 처리하고 나가는 놈을 잡을 때는 RX예요. 그래서 뭘 잡았어? TX를 잡았죠? 사실 요까지 명령만 치면 돼요. 그러면 이제 CPU로 들어가는 패킷들이 어디로? 여기 데스티네이션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와이샤크나 뭐 이런 툴에 의해서 나와요. 근데 가끔씩 테스트 모니터 쇼 세션 1이라는 명령은 내가 지금 세션 설정해 놓은 거 보는 명령이죠. 그 다음에 지워버리는 명령은 테스트 모니터 delete 1 RP 인밴드. 자, 스위치 CPU로 들락날락 하는 거 잡고 싶다 그러면 뭐겠어요? 여기 RP 인밴드가 아니라 SP 인밴드겠죠? 그러겠지? 나중에 여기 들어가서 물음표에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버전 차이가 또 있어가지고 뭐 SSH 버전 상위 버전에는 위처럼 안하고 모니터 세션 1 타임 로컬이라는 명령을 준 다음에 소스 CPU RP TX 계속 CPU로 들어오는 거를 잡는데 CPU RP RX가 아니라 TX라고요. CPU로 나가는 거, CPU로부터 나가는 거 잡을 때는 소스 CPU RP RX야.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인터페이스 적고 놓으셨다 하면 되네요. 간단하네. 요즘엔 요렇게 생긴 거, 이 명령이 없으면 이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CPU로 펀트되는 트래픽을 잡아서 확실하게 오랫동안 걸어놓고, 일단 CPU로 펀트되는 양은 얼마 안 돼요. 그렇게 얼마 안 돼. 하루 종일 해도 한 500메가밖에 이렇게 안 돼요. 근데 기가 인터페이스 한번 꽂았다 그러면 한 10초 지나면 그냥 디스크 2기가 이렇게 차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CPU로 펀트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니면 여기다 IPS라든지 여러분 뭐 DPI 툴 같은 걸 아예 연결하고 오랫동안 봐도 돼요.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 싫으면. 또 하나 방법은 EM 스크립트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자, EM 스크립트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능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시간적인 이벤트라고 비교를 한다면 유닉스의 클론 탭 아세요? 클론 탭? 마이크로소프트의 at 명령 아세요? 지정된 시간이 되면 뭐 기동하는 명령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at라는 명령이 있어요. 클론 탭은 있어요. 유닉스에.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일어나면 그때 뭐예요? 자, CPU가 딱 올라갔어요.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때 뭘 하겠어? 아까 로그를 남기죠. 그때 아까 그 탑 프로세스 3개에다 로그도 남기고 그 다음 넷DR도 캡처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이 보고 있다가 올라가는데 그때 득득득 치고 있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EM이라고 하는 거 꼭 CPU가 올라갈 때 쓰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때 어떤 커맨드를 기동해서 그 결과값을 받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써보셨죠? 이제 써보세요. 라우터나 스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 굳이 사람이 기다렸다가 CPU 올라가면 그때 어떤 커맨드 쳐갖고 결과 보지 말고 이 명령을 보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죠. 자, 이벤트 매니저 어플렛 하이 CPU. 하이 CPU는 그냥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벤트를 어떻게 알아내냐면 SNMP의 OID 값 가지고 알아내네요. 여러분 원래 SNMP 매니저가 내부적으로 돌고 있으면 자기의 상태 정보를 갖다 OIR이라는 값에다가 이렇게 변수에다가 보관해 놓잖아요. 그래서 읽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 중에 요 OID 값, 요 값이 시스코의 라우터나 스위치의 CPU를 모니터링 하는 건가 봐.
이 OI 값이. 그래서 뭐 엔트리 밸류가